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이미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진짜 영등포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다 보면 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뭐 사업 시행이 났는데 이게 무엇이냐, 다음에 뭘 하냐, 진행 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알려주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는 처음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아니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뭐 요만큼 할 것인지, 몇 세대 정도 어느 정도 잘라서 할 것이 이런 게 그런 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 정도, 이렇게 10% 정도로 정비구역 제한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요. 그러면 50인 이상 그 조합원 수의 50% 이상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고시를 하고 연락고시를 하면 이때는 보통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될지 안 될지, 뭐 10%가 될지 50%가 될지 70%가 동의를 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때는 정말 그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걸 정말 정비구역을 아파트를 지을까 재개발할까 안개 속에 있어요. 안개 속에서 자기 감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는 확실히 안 서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내 투자를 해서 막 장기를 보고 하시는 분은 그때 안개 속에 있을 때 하면은 정말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안개 속에 그치지 않을 때는 나중에 먹을 것이 많고 어느 정도 거쳐서 확실할 때는 뭔가 피가 붙어요. 그때부터는 올라가잖아요. 그게 기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손을 전혀 안 보고 기회 비용도 필요 없다. 나는 정확하게 하겠다 이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 시행과 시점에 투자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확실하거든. 정비구역 했을 때 보통 동의율이 70%, 지정고시를 70% 받았을 때 정비구역 지정이 돼요. 50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인가 할 때는 거의 뭐 다 된 거예요. 뭐 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뭐 이주병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관공서는 어떻게 줄 것이고, 뭐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공원은 어떻게, 이게 정말 많아요. 어느 정도냐 많냐면 여기 13가지를 사업 시행가를 신청할 때 들어가야 돼요. 토지 계획을, 이 토지 전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입주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만약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어디로 이주를 할 것인가, 임시 거주 시설도 만들어야, 어떻게 너무 많으면 순환 시설도 만들어야 돼요. 순환 계획도. 그리고 공동 이용은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세입자를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 이런 대책까지 다 사업 시행가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적 민간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사 카드 전반에 관한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학교가 만약 이게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이 학교로 요만한 학교로 충분할 것인가, 중학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몽땅 다 들어가는 게 사업계획인가 신청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사업시행가 신청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의 80% 이상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시행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럼 이때 가면 확실하잖아요. 이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상가 같은 거 이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자격이 없어요.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도 또 간과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부터 그때 사면은 막 사업을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가 분양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 사업 시행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입주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또 정비 사업에 있는 거는 몽땅 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관리 처분하고, 관리 처분할 때는 이제 내가 분양을 몇 평 할 것인지 신청 자격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청 자격 25평, 근데 분양 신청이 굉장히, 관리 처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분담금이 얼마인지 그때 관리 처분 계획이 다 나와요. 여기는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관리 처분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내 집값이 얼마인지, 내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때 잘
내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내가 이렇게 신청이 얼마인지 이럴 때 잘 보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면은 신길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이 되더라고. 통합기획 그 처음에 신청하는 기본 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근데 붙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분이 요즘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지금 그 허그가 저는 150%까지 그 빌라를 사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150%까지 전세를 해줘서 허그가 지금 126% 낮춰졌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 대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갑자기 1억 이상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허그가 전에 3억 3천 전세 하던 게 지금은 2억 4천5백, 2억 4천 3백 이러니까 1억 정도를 주인이 매도자, 주인 임대인이 내줘야 돼.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 근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 1억 주고 그거를 사서 미래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조금은 투자하면 아마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눈독 들여서 한번 2, 3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공시지가의 126%였거든요. 전에 공시지가의 150%까지였고 공시지가는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럼 지금은 공시지가가 우리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허그가 프로테이지가 내려갔잖아요. 돈도 내려갔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갖고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확인하고 그럼 내년에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갭 투자액이 좀 적어지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정말로 집 사기 어려워요. 제가 신혼부부 앞으로 미래 2년 후에 결혼한다 그래서 그런 분을 한 분 누가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거래를 해줬는데 2분을 해줬어요. 근데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는 아가씨고 하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돈을 1억 갖고 뭐 할까 이모 이러는데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다. 네가 들어가지 않고 허가가 좀 내려가서 그분이 급하게 팔더라. 아마 내줘야 되니까 그분이 허그로 전세를 들어왔기 때문에 역전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당장에 내줘야 되고 그 임차인이 또 요즘에 젊은 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2개월 전까지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임대차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해주면 돼. 그럼 이분은 3억 3천이라는 돈 전세가 있으면 임대인은 그게 안 나가면 그 2개월 후에 그 몽땅 다 내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실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팔려고 싸게라도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셔. 간혹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파는 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잡아서 투자를 하시면 노후에 아마 2년 후, 3년 후는 자기가 결혼할 때 조그마한 내 집이라도 마련해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앞으로 정말 내 집부터 우리나라는 임차가 개념이 아니고 렌탈 개념이 아니고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소유 개념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2분 해주면서 그 2분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걸 보고 저도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거 잘 살펴가지고 아마 투자하는데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전세 가액보다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집가 올라갔지, 인건비 올라갔지, 건축비 올라갔지, 그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내 집 마련에 젊은 청년들 참 한번 눈 돌려서 기회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